지금 이 소나기의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? 이 소나기의 글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 것 같아? 흐름이. 자, 소년과 소녀가 만난 배경을 먼저 얘기한 걸까요? 아니면은 소년의 시각에서 서술자가 소년이 소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뭐부터 쓰는 것 같아요? 사건을 먼저 쓰고 있죠. 사건을 쓰면서 서서히 소녀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. 소개를 하면서 이 인물의 소개를 하는데 어떤 뭐 성격, 행동, 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. 얘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위 소녀에 대한 행동 묘사를 하고 있어. 얘가 여기 갔다, 저기 갔다. 그러면서 점점 이 소녀가 처한 배경 안에다가 이 소녀가 처한 이 배경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죠. 이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 배경 안에 인물을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는 먼저 인물과 사건을 얘기하고 그 안에다가 배경을 넣어놨어요. 쓰는 방식이 다르죠. 이게. 그러면 자, 자연을 아름답게 그려놓고 인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물과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점점 소나기라고 하는 이 배경 안에다가 이 이야기를 에피소드들을 펼쳐가고 있어요. 이게 어느 게 더 단순 구조인 것 같아요? 이쪽이 자 배경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 인물을 그려간다. 자 인물과 있었던 사건 작은 사건 하나 얘기해주고 점점 배경 속에다가 에피소드를 넣어간다. 어떤 게 더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아? 저는 사실 이쪽 같아요. 이쪽은 오히려 단순해. 오히려 배경이 그렇지. 한번 배경을 딱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물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면 되는데 여긴 조금 복잡해요. 복잡한데 인물과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소녀의 이야기를 이 소나기가 왔던 이 배경 속에 갖다 들어가는 거야. 이 안에.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.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소녀는 개울에다가 손을 잠기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서울서는 이런 계획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. 지금 소년이 소녀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 들어가 있는 첫 장면이야. 이게 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게 그려질까요? 안 그려질까요? 그렇지. 어떤 장면? 이 소녀가 둘이 다정하게 만나서 결국 물장난도 치고 놀러도 가고 이런 클라이막스의 장면들이 나오겠구나. 그러면 지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는 작은 이 장면 하나가 거기까지 흘러갈 거라는 게 대충 추론이 되지 않아요? 그쵸? 그래서 작가가 첫 문장을 쓸 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첫 문장 속에 그 스토리의 위기 절정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. 이게 글이라는 건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쓸 건지에 대한 거에 대한 예측이 첫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. 어떤 작가들은 뒤에 글을 써놓고 나중에 첫 문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. 이게 왜냐?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우리 영숙님이 쓴 글이
제일 처음 첫 문장 썼던 게 엄마 이야기부터 쓰셨죠. 첫 문장을 엄마 이야기부터 쭉 써나갔으면은 결국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절정 부분에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어쩌면 이미 있을 거야. 엄마 얘기가 왜 나왔는지. 어쩌면 이미 있어. 알고 있을지도 몰라. 무의식 속에 이미 있을 거야. 엄마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위기 절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. 그거 끄집어내면 돼요, 사실은. 그러면 치유하는 글쓰기는 끝이야. 이게.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. 작가들이 모든 글을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쓰진 않아. 계산해서 쓰진 않는데 대부분의 많은 첫 문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위기 절정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대략은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추론을 할 수 있어요. 문장이라는 게 내가 소설의 스토리라고 하는 형태로 쓸 거냐, 이 첫 문장 짜기가, 보세요. 양식에 따라 좀 다 달라요. 내가 소설이라는 형태, 그러니까 스토리텔링,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로 쓸 거냐, 응? 이거에 따라서, 또는 에세이라는 형태로 쓸 거냐, 여기 안에, 여기도 다 이야기의 요소는 다 들어가요. 이게, 또는 자서전의 형태로 쓸 거냐, 여기 안에 이것도 이야기니까. 자, 소설, 에세이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 다른데 대략은 이 첫 문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소위 위기 절정 부분에 어느 정도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건지가 사실은 내가 굳이 어떤 목차 구성을 짜지 않아도 답은 다 나 있어요. 내 무의식 안에서. 이 스토리의 어떤 그 절정 부분이 뭐가 나올지는. 그런데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, 자, 자서전은 나의 이야기니까 나의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위기절정을 만들겠죠? 근데 소설은 나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여 안에 서술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도 그려줘.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기절정이 만들어져요. 객관적인 시각에서.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굉장히 고도의 글쓰기예요.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. 고도의 글쓰기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소설 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. 어떻게 보면 이 자서전 쓰기잖아. 대략은. 근데 자서전 안에다가 요런 객관성을 조금만 갖고 온다면 아주 성숙한 글쓰기죠. 누구나 읽을 만한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. 나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유해도 되는 그런 글쓰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